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이 1.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는 0.8%, 나스닥은 1.7%, 그리고 S&P는 1.2%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 그리고 메타 4%, 애플도 3%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올해 성과를 보니까요. 여전히 그래도 빅테크들은 연초 대비로는 꽤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빅테크 주식들과 뭐 릴리와 같은 이런 일부 주식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지금 이제는 뭐 올해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코스피는 더 심하죠. 연초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최근에 너무 빠르게 하락하면서 연초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GDP가 4.9%나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GDP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하는 것 이후에는 거의 처음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올해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는데요. 이거 내년에는 미국에 추월당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 경기는 좋으니까 미국 금리가 또 올라가지고 다시 주가가 하락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5% 금리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8%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유로 뽑히는 것이 7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 정부가 10년 동안 쓸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많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어제 하락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일부 투입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긴 하는데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비중이 높은데 빅테크들이 아마 이제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주가가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채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슈가 됐을 때가 좀 정체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미국 부채가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질 텐데 내년에는 이러다가 41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속도면 41조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원에서 바이뉴 코리아라는 주제로 전문가 대담을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이경수 센터장님, 이승우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김학균 센터장님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봐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늘 정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려울 때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돈을 벌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오늘 미국장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한번 하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이후에는 또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온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라는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속보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